아, 진짜 미치겠네. 몇 개월 동안 영상 올렸는데 왜 조회수 100도 안 나오지? 쇼츠 영상 계속 올렸는데 왜 피드 노출조차 안 되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 중 무려 90%가 3개월 이내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여러분의 채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이 15가지 업로드 세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딱 이 15가지만 지키면 유튜브가 오히려 여러분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채널 프로필 설정입니다. 채널 프로필이란 여기 채널에 들어갔을 때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채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시청자들이 채널을 방문했을 때 이 설명글부터 가장 먼저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글을 잘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채널 프로필 설명을 볼 때 한 번에 노출되는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제 안녕자유 채널을 보시면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점점점 이렇게 뜨잖아요. 딱 여기 노출될 수 있는 글자 수를 고려해서 채널 설명글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채널의 슬로건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이기 때문에 여기 노출될 수 있는 글자 수 제한에 맞춰서 채널 설명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명글을 적으실 때 무작정 길게 적으시지 마시고 한 번에 노출되는 글자 수를 고려해서 적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설명글을 적을 수 있는지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맞춤 설정란이 있는데요. 이 맞춤 설정을 클릭하시면 채널 이름, 핸들,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채널 설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채널 소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딱 처음에 보여지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과 협업하고 싶은 분들도 늘어나게 될 텐데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메일 주소를 적어놓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에게 메일을 보낼 수단이 없어서 컨택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메일 주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연락처 정보라고 해서 비즈니스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세요란이 따로 제공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메일 주소를 적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공간에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는요. 아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을 때 추가 정보란에서 노출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 보기를 누르시면 방금 적었던 메일 주소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업로드 기본 설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유튜브 설명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글을 우리가 유튜브 설명글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튜브 설명글을 이 해당하는 영상 주제에 맞춰서 작성하는 건데요. 그런데 간혹 시간이 없어서 혹은 까먹고 유튜브 설명글을 작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글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를 템플릿처럼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러면 설명글을 매번 작성하지 않아도 고정된 설명글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란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저는 제목 같은 경우는 입력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목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요. 설명글과 밑에 해시태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설명글 같은 경우는 저는 해시태그를 주로 작성하는데 해시태그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알고리즘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성하는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유튜브 검색 유입 SEO에 잡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브랜딩, 마케팅, 부업, 돈 버는 법, SNS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리고 밑에 태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유튜브 잘하는 법, SNS 수익화, 브랜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좁혀진 개념인 퍼스널 브랜딩까지 적어주었고요.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에 5개에서 7개 정도, 마찬가지로 밑에 태그란에도 5개에서 7개 정도를 적어두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채널 크기가 작을수록 더더욱 중요합니다. 구독자 숫자가 작으면 우리가 검색 유입을 통해서 나의 영상을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되는데요. 그 검색
검색 유입을 하나라도 잡아주는 게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하지만 채널 크기가 커질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해시태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구독자 숫자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상, 내 채널에 팬덤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알림을 신청해서 내 채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기에도 구독자 숫자가 많으면 용이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채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내가 설명글을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고 싶다 하시면요.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설명글을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설명글 왼쪽에 있는 물음표 아이콘 있죠? 이 물음표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설명글을 작성하면 시청자가 검색을 통해 내 영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설명 앞부분에 키워드를 배치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설명 앞부분입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이 검색 유입으로 더 많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내 채널을 잘 설명하는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GPT로 이동해서 우리가 설명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넣었던 해시태그를 Ctrl+C를 눌러서 복사해줍니다. 챗 GPT로 이동한 다음에 복사한 해시태그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제 GPT에게 명령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위 해시태그는 내 유튜브 채널 설명글에 넣을 키워드야. 유튜브 검색 유입 SEO에 잘 잡히도록 설명글을 너가 작성해줘.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키워드들은 유튜브 설명글에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GPT에 추가로 입력해 줄 거예요. 각각 해시태그마다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게 자연스러운 문구로 작성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GPT에게 이렇게만 입력하면 물론 글은 작성을 해주겠지만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글을 작성하고 싶다 하셨을 때 뒤에 이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설명글에 넣을 수 있게 너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GPT한테 단순하게 글을 먼저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다시 챗GPT에 넣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프롬프트가 아니라 그냥 글이 나왔죠? 이럴 때 다시 한번 GPT한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챗GPT에 넣을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명령문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로운 챗GPT 창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시태그가 완전히 그대로 들어간 게 보이죠? 여기서 샵 표시를 빼줘.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샵 표시를 빼고서 GPT가 설명글을 작성해주게 됩니다. 너무 GPT가 작성해준 티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챗GPT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클로드라는 AI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저도 글을 쓸 때는 클로드 AI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클로드가 가장 인간에 가깝게 텍스트를 잘 작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고 클로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꽤 성능이 괜찮습니다. 클로드로 이동해 볼게요. 아까 GPT가 뽑아준 문구를 복사한 후에 클로드로 이동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체를 다듬어줘 라고 얘기해 주시면 클로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뽑아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로드가 뽑아준 이 설명글을 복사하신 후에 이 설명글 밑에 붙여넣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설명글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GPT와 클로드 AI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무조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 고정 댓글에 우리가 링크를 하나 정도 혹은 2개 정도 달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돈을 버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를 수단으로 삼아서 브랜딩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 즉 DB만 있으면 더 이상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치트키인데 체감상 90% 이상의 유튜버들이 여기 고정 댓글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고객 DB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이 조회수 하나하나를 흘리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 링크에 자기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 링크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직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어 라고 했을 때는 고객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무료 상품을 제작해서 고정 댓글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상품을 우리가 테스트 삼아서 판매할 수 있게 해둔 사이트가 있죠. 바로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그거는 내가 상품을 소싱하거나 제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내가 진짜 상품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다가 우리가 댓글 반드시 내가 작성해두고 고정시켜두면 좋은데요. 고정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점 3개를 누르신 다음에 이 첫 번째 고정이 있는데 고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댓글 고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고정 해제라고 떠 있는데 그냥 고정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비틀리라는 링크를 제가 넣어놨어요. 이 링크는 뭐냐면 내 영상을 본 시청자 중에서 몇 명 클릭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렇다면 비틀리 링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비틀리를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보통 비틀리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무료보다는 유료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제가 광고를 받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링크를 몇 명이 클릭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료로 결제해야지 사람들이 몇 명 이 링크를 클릭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Create New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링크를 줄이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영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안녕자유 뉴스레터 구독하기라고 해서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복사하신 후에 비틀리로 이동해서 여기에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는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넣어두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샘플 1 이런 식으로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텍스트를 넣어서 타이틀을 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링크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면 링크가 생성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여기 인게이지먼트란에 숫자가 카운트가 될 거예요. 한 명이 클릭했다면 1이라고 표시될 거고 2명이 클릭했다면 2라고 표시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 조회수가 100인데 여기에 인게이지먼트가 10이 나왔다면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10%가 링크를 클릭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걸 보고서 전환을 추적한다고 하는데 전환을 추적하는 링크로 변환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중에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링크를 많이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내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다면 더 자세하게 비틀리 링크 활용법과 유튜브 광고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자유 뉴스레터 있잖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한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자기개발 인사이트를 무료로 매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유튜브 업로드 세팅에서 5번째는 악플을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해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영상에 악플이 달렸을 때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저는 3, 4년 전에 유튜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악플과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악플이 달려도 아무렇지도 않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내가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라면 그 댓글을 단 사람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초보 유튜버고 악플과 비난 댓글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자동적으로 악플을 엄격하게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설정해 볼게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업로드 기본 설정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주세요. 고급 설정으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 밑에 넘기시면 댓글이라고 적혀 있는데 검토란으로 이동을 해서 없음, 기본, 엄격, 모두 보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댓글을 적당히 보류해두는 게 바로 기본 기능이고요. 더 광범위하게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을 보류해두는 기능이 엄격입니다. 내가 악플에 조금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엄격을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6번째 업로드 세팅은 채널 트레일러 설정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맞춤 설정으로 이동하신 뒤에 상단의 홈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이아웃이 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내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을 때 사람들에게 바로 노출되는 영상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스튜디오 내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레이아웃에서
내 영상이 어떤 순서로 보여질지 바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채널 트레일러라고 해서 내 채널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영상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섹션 추가 눌러주시고요. 채널 트레일러 설정해 줄게요. 보통 영상 조회수가 가장 높거나 내 영상들 중에 구독자 숫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영상을 트레일러로 설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혹은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자기소개 영상 같은 게 채널 트레일러로 설정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업로드 세팅과 관련된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로 이 조회수 미친 듯이 터지는 11가지 설정을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안녕 자유라는 채널로 들어갔을 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업로드 세팅과 관련된 영상이 채널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7번째 업로드 세팅은 썸네일 테스트 비교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면 썸네일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썸네일, 즉 다시 말해서 표지가 매력적이어야 사람들이 내 영상을 수많은 영상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감에 의존해서 썸네일을 제작하는 것보다 A/B 테스트를 통해 유튜브 AI가 가장 좋은 썸네일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콘텐츠 탭으로 이동하시면요. 우리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콘텐츠에 들어가신 다음에 썸네일 란에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면요. 점 3개가 보입니다. 옵션인데요. 옵션을 클릭하신 후에 테스트 및 비교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썸네일을 A/B 테스트하고 비교해서 시청자가 선호하는 이미지를 AI가 알아서 파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영상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지금 1개만 업로드 해놨는데요. 내가 썸로드 시안을 3개 정도 제작해두고 여기에 업로드를 해두면 사람들이 어떤 썸네일을 가장 선호하는지 데이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는 유튜브 영상의 최종 화면 기능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구독 버튼 그리고 채널의 다른 영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유튜버가 설정해둔 것이 뜨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가 최종 화면을 설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최종 화면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우리가 영상을 선택해주고요. 우측 하단에 최종 화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고랑 영상을 선택해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 설정해둔 최종 화면을 지우고 어떻게 요소를 설정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2개에 구독 1개를 눌러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정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영상을 하나 넣어주고 또 2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특정 동영상을 선택해주고 2번째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을 선택해두는 편입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의 최종 화면까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 세팅 9번째는 채널의 기본 키워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내 영상을 떡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채널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본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좌측 하단에 설정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설정에서 채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설정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헷갈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키워드 같은 경우에 5개에서 7개 혹은 8개까지 정도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에 기반해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튜브 연관 검색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 시크릿 창을 눌러주세요. 유튜브라고 구글에 검색해 주신 후에 유튜브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 검색란이 있죠. 내가 만약에 유튜브 알려주는 법 채널을 운영한다 했을 때는 유튜브 부업 이런 식으로 내가 키워드를 넣고 싶으면 연관 검색어들이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 부업을 알려주는 채널을 운영한다면 유튜브 부업 키워드를 넣어주고 이어서 유튜브 부업 후기, 유튜브 부업 현실, 유튜브 부업 수익, 유튜브 부업 아르바이트, 유튜브 부업 광고 등을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혹은 내가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플레이리스트라고 검색하신 후에 내가 플레이리스트 K-팝, 팝송, 공부, 겨울, 감성 힙합, 광고 없음 등을
내용을 채널 기본 설정에 키워드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구글 트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트렌드 사이트에 이동하게 되면요. 지금 구글에 전 세계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회화 채널을 운영한다면 영어회화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지난 1일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난 30일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웹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봤을 때 급등하고 있는 관련 검색어가 뜨게 됩니다. 영어회화 학원 혹은 영어회화 책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을 채널에 기본 키워드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이트로는 블랙키위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키위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영어회화 채널을 운영한다면 분석할 키워드에 영어회화를 입력해 주세요. 이 카테고리에서 어떤 키워드가 급상승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 검색량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월간 검색어가 높은 순으로 볼게요. 영어회화 학원, 성인 영어회화, 영어회화 어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영어회화 공부, 1:1 영어회화, 영어회화 독학 이런 키워드들도 월간 검색량이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을 수집해서 채널 키워드 설정에 넣게 되면 알고리즘이 나의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업로드 세팅 10번째입니다. 바로 채널 국가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해외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 내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주 국가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입력해 줄게요. 업로드 세팅 11번째는 중급 인증과 고급 인증 기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기본 정보 탭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이라는 탭도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추가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표준 기능, 중급 기능, 고급 기능이 있는데요.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신규 생성하게 되면 중급 기능 혹은 고급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중급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길이가 15분을 넘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고요. 맞춤 썸네일 설정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냐면요. 전화번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업로드하신 뒤에 썸네일 설정을 하려고 하면 전화번호 인증을 하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여기서 전화번호 인증을 해주면 중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1개당 1년에 2개까지 중급 기능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급 기능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급 기능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썸네일 테스트 및 비교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개수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설명에 외부 링크를 넣을 수 없어요. 이런 기능들에 있어서 전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급 기능을 인증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참고로 내가 이 인증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다 보면 어느새 채널 기록이 쌓여서 저절로 고급 기능이 사용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널 기록 옆에 물음표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 커서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채널 기록 쌓기라고 해서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며 채널 기록을 쌓으세요. 대부분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최대 2개월 이내에 기록이 쌓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열심히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활동하면 저절로 고급 기능 인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조금 더 빨리 고급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요. 영상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인증을 통해서 안녕 자유 채널에 고급 기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고 뭐 위를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내 얼굴에 대해서 영상 인증을 하면 바로 고급 기능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업로드 세팅 12번째는 재생 목록을 세팅해두는 것입니다. 재생 목록이라는 것은 채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생성된 재생 목록란을 의미하는데요. 이 재생 목록을 세팅해두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한번 재생 목록을 시청하게 되면 이어서 내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재생 목록별로 내가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시청자 통계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콘텐츠 탭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 다음에 상단의 탭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재생 목록을 관리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잘하는 법이라는 재생 목록 하나만 일단 생성해 두었습니다. 생성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여기 분석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재생 목록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뜰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어오신 분들만 지금 29분 정도 되시네요. 재생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영상 탭으로 이동해서 내가 재생 목록으로 묶어두고 싶은 영상의 왼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새 재생 목록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뜨는데 새 재생 목록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제목을 추가하시면 재생 목록이 바로 생성됩니다. 저는 샘플 1이라고 우선 설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카테고리에 맞게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되는데요. 추후에 내 영상을 재생 목록에 넣고 싶다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후에 재생 목록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샘플 1 혹은 유튜브 잘하는 법 재생 목록 이렇게 묶어두시면 저절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업로드 세팅 13번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내에는 아동용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유튜브는 아동용 영상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할 때 있어서 아동용 영상으로 분류되게 되면 수익 창출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용 설정을 해제해 줄게요.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좌측 하단에 설정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채널이라는 탭이 보이는데 채널을 눌러주시고요. 고급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시청자층 설정을 할 수 있는 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시겠어요? 라는 란이 있는데 동영상별로 이 설정을 검토하겠습니다로 두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아동용이 아니라고 클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아니요, 이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용 콘텐츠를 거의 업로드하지 않습니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줄게요. 유튜브 업로드 세팅 14번째입니다. 바로 채널의 카테고리를 설정해주는 일인데요. 내 채널이 영어회화 채널이다 하면은 교육 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혹은 뭐 플레이리스트 채널, 살림 채널, 리뷰 채널 등 내 채널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지할 수 있게 분류해주는 작업을 수동으로 직접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업로드 기본 설정 클릭해주신 뒤에요. 고급 설정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카테고리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옆에 물음표 아이콘이 있는데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게 되면요. 콘텐츠 카테고리는 유튜브의 채널과 동영상을 분류하고 크리에이터, 광고주, 채널 관리자가 연결하려는 콘텐츠와 시청자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유튜브의 채널과 동영상을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클릭해주시면 게임, 과학기술, 교육, 노하우, 스타일 이런 란들이 뜨는데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교육 쪽에 가깝기 때문에 교육을 클릭해줄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업로드 세팅 15번째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맞춤 설정 이동해 주시고요. 프로필에서 밑으로 이동해 주시면 우리가 동영상 워터마크를 가장 하단에 보시면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일단 동영상 워터마크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미리 캔버스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변경해 줄 거예요. 가장 위에 보시면 처음에 1280, 720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 누르신 다음에 150, 150으로 바꿔줄게요. 적용하기. 정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동영상 워터마크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컬러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배경을 파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파란색. 그리고 안녕 자유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안녕 자유라고 작성해줄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텍스트에 여러분 채널의 이름을 넣으신 다음에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배경에 검은색 텍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지 않네요. 안녕 자유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훨씬 더 눈에 잘 띄죠? 그러면 안녕 자유를 확대해 줄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글씨체가 밋밋하거든요. 고딕체라 프리텐더드 블랙이라는 글씨체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페24 아네모네라는 글씨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채널 워터마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PNG 파일 고해상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던 워터마크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게시 버튼 클릭해주세요. 내 영상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측 하단에 이 워터마크 이미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워터마크 이미지를 누르시면 해당 채널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 이미지를 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는요, 복리의 힘을 믿는데요. 지식도 실행도 경험도 모두 복리로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든 SNS든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안녕자유의 뉴스레터인데요. 하단에 고정 댓글에서 뉴스레터를 구독하신다면 최신 유튜브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매일매일 배로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자유였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장비도 사고 편집도 밤새워 가면서 배우시고. 근데요, 글쎄 6개월이 지나도 구독자 100명을 넘기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조회수는 처참하죠. 결국에는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건 재능이 없나 보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완전 잠 줄여가면서 노력하는데 왜 내 채널만 떡상을 안 하지? 현타 오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삽질처럼 막 느껴지고.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다들 노력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최고급 등산 장비를 사두고 뒷산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랑 똑같아요. 힘은 힘대로 드는데 정상은 구경도 못하는 거죠. 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유튜브만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계속하면서도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고 첫 영상을 올리면 대부분 조회수가 안 나오죠. 2자릿수? 아니 1자릿수가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초창기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정상 중에 정상이에요. 지금 제 안녕 자유 채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한 4-5개 영상 정도까지는 조회수가 2자리였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채널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채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시간을 유튜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영상에 대한 반응? 이를테면 많이 클릭하고 오래 보게 되면 점점 유튜브 플랫폼이 나의 영상을 밀어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요, 그 이후에도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주제의 일관성, 시청자 반응 등이 불안정하게 되면 이 조회수 그래프는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내 영상 중에서도 운이 좋아서 혹은 트렌드에 잘 맞아서 하나가 떡상하는 순간이 오기는 옵니다. 근데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영상 한 개가 잘 터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채널들의 영상에 모두 주제의 일관성이 있게 되잖아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나의 채널에 올라가 있는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전부 다 떡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게 있는데요. 이렇게 떡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미친 듯이 노를 저어야 됩니다. 어떡하지? 나 다음 영상 잘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멈추면 안 돼요. 잘 될 때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이 한 개 터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그 터진 영상의 주제로 시리즈물을 기획하셔야 됩니다. 주제는 동일한데 표현하는 형식, 표현하는 구조만 다르게 해서요. 같은 주제를 변형해서 계속 업로드하면 채널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 유튜버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꿀팁 영상 중독입니다. 예를 들면 조회수 10배 오르는 법, 알고리즘을 뚫는 법, 이런 각종 꿀팁 영상들을 보면서요, 성취감을 느끼고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정작 그 팁을 나의 영상에 진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너무 많이 놓치고 계세요. 실전 경험이 부족하면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도 조회수는 오르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공부만 하다 보면 정작 내가 만들고 싶었던 콘텐츠는 뒤로 계속 밀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나서 시작해야지 하다가 영상을 한 개도 못 올리게 되는 거죠. 성공한 유튜버분들은 하나의 팁을 배웠으면 바로 나의 영상에 다시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선할 점을 찾고요. 그 개선점을 또 다음 영상에 바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의 컨셉을 잡아라. 나만의 차별점을 영상에 녹여라. 근데 제 경험상 유튜브 초창기에는요. 오히려 성공한 채널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거는요. 내 카테고리에서 잘된 채널들 혹은 잘된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채널들과 그 영상들을 보고 나서 그분들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유튜브 업로드 세팅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를 선택해서 올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첫 번째는요. 유튜브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들을 보면 최근에 일관된 떡상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업로드 세팅 주제를 다루게 되면 다 하나같이 영상이 떡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영상에서 풀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제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초창기에 올린 영상 중에서 유튜브 업로드 세팅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대략 한 달 전쯤이었는데요. 그 영상이 지금 기준으로 조회수 3.2만 정도 됩니다. 이 영상이 터졌잖아요. 그 말은 즉슨 제 채널에 모인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그 영상을 통해 유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주제를 더 고퀄리티로 길게 잘 만들게 되면 다시 한번 떡상할 가능성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엿보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업로드 세팅에 관련된 영상을 한 번 더 다루면 채널이 다시 한번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는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마라톤인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 조회수 10, 두 번째 영상 10, 세 번째 영상 30 하다가 네 번째 영상에서 예를 들어 조회수 12,000짜리 영상이 터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내 채널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까지 다 정주행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1번 영상, 2번 영상, 3번 영상, 4번 영상의 조회수가 동시에 떡상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면요. 다섯 번째 영상은 조회수 10, 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0, 300, 4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영상 올리다가 여덟 번째 영상이 또 터졌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 채널에 있던 모든 영상들의 조회수가 떡상하게 되면서 아홉 번째 영상은 조회수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추이는요. 바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점차 조회수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기 때문에요. 너무 초반부터 기대를 걸고서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끊임없이 실험해 보시면 분명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일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잘하는 채널, 잘하는 영상을 벤치마킹하면서 성장했다면 점점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셨을 텐데요. 그때부터는 진짜 나의 스타일, 나의 컨셉으로 밀고 가실 힘이 생기셨을 거예요. 나의 차별점을 적용해서 이외의 콘텐츠들을 제작하게 되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가 잘하는 일로 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요.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였다는 그 마음가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채널이 떡상하게 되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 트렌드가 도는 주제만 계속 쫓아가기가 너무너무 쉬운데요. 그 유혹을 떨쳐내고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밀도 있게 구독자분들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어떠한 조회수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같은 조회수 1000이어도 그 1000이 상징하는 의미는 정말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내가 트렌드 도는 주제를 쫓아서 마구마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회수 1000이 나왔어요. 이 조회수 1000은 저는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진짜 진심? 나의 진짜 이야기로 조회수 1000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값어치 있는 조회수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를 진짜로 따르는 팬이 딱 1000명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떠한 구독자 숫자라든지 조회수 숫자보다는 진짜 그 채널의 밀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널을 밀도 있게 운영해야 여러분이 3년, 5년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시도들을 또 해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좋아하는 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 안녕 자유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알고리즘이 널리 퍼지게 될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편집도 못하고 얼굴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에 몇 년째 유튜브를 미루는 분들 계신가요?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는 순서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년째 유튜브를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 다 필요 없고 딱 이 4단계만으로 유튜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요, 이 콘텐츠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시대죠. 내가 딱 10분을 들여서 영상을 찍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겐 10시간 동안 소비되는 시간 복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튜브의 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채널 30개를 구독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의 키워드로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상위에 뜨는 채널 10개를 구독해보세요. 이게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유튜브의 감각과 흐름을 익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채널을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본인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보시는 겁니다. 아무 부담 없이요.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완벽한 썸네일, 완벽한 편집, 완벽한 영상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일단 영상을 업로드하고 반응을 보며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완벽함을 내려놓고 일단 시작만 먼저 해보세요. 처음이 가장 어렵지. 일단 한번 올려보면 두 번째는 쉽습니다. 저도 안녕자유 채널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왜요? 영상 올리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은 없는데 시간만 많다면 그냥 시간만 쓰고 써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시행하는 빈도와 횟수 자체를 무한으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2단계는요. 우리가 레퍼런스 채널 30개를 수집했잖아요. 채널에 들어가면 최신순, 인기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인기순을 눌러보세요. 그렇게 보다 보면 각 채널마다 겹치는 주제가 존재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요가 많은 주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속한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유튜브 잘하는 법, 자기 개발하는 법, 돈 버는 법, 부업 이런 영상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트렌드가 도는 그런 주제들을 단순하게 쫓지는 않았고요.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 철학을 담아내서 영상을 풀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더라도 나의 관점이 들어가게, 나의 색깔이 묻어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채널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는 3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인기 순으로 주제를 정렬한 다음에 10개의 채널에서 분명히 겹치는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를 발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를 보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컴퓨터 메모장을 켜서 혹은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 그냥 정리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어보시면 됩니다. 남들 눈치 볼 필요 없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러닝 인기 많잖아요. 러닝이라는 주제가 계속 눈에 띈다면 나는 러닝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었지? 내가 러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지금 러닝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엉망진창으로 적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완벽한 문장으로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해봤는데 완전히 망했어. 근데 이렇게 바꿔보니까 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날 것 그대로의 나의 경험을 하나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진짜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콘텐츠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영상을 못 올리고 계신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챗GPT를 사용해서 한번 줄글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정리했잖아요. 이제 챗 GPT로 이동해서 내 아이디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유튜브 대본으로 만들어달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물론 이렇게 대본을 만들다 보면은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영상을 하나 처음 올리는 순간 나만의 요령이 누적으로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AI한테 나 이거 나만의 대본으로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면 뭔가 딱딱하고 나같지 않은 그런 대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정 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말하는 느낌으로 고쳐줘 라든지 반말로 바꿔줘 라든지 여기에 나의 경험담을 더 더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단 GPT가 정리해준 그 대본을 카메라를 보고 읽고 업로드를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면 나중에 결국 사람들의 반응,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가 너무 영상에 배경음악을 크게 틀었네 라든지 내가 너무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을 올렸구나 이런 피드백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그 피드백을 보고서 내가 점진적으로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녹음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마이크 쓰는 법도 모르겠고 심지어 제가 엄청난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 첫 발을 내딛고 보니까 어떻게든 개선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결국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수단 내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나의 방식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 그게 바로 진짜 자유 아닐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오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의 시작을 도와드릴 무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자였습니다.